이렇게만 하면 입질의 약기로 소문난 겨울철 대물 감성돔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바다낚시 전문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낙TV입니다. 오늘은 겨울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닥끌기 조법입니다. 겨울철 감성돔 낚시는 바닥층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에 따라 조과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감성돔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잘 낚입니다. 결국 겨울에 감성돔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심 깊은 곳 바닥층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은 곳은 얕은 곳에 비해서 정확한 수심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확한 수심을 알아야 바닥층을 공략할 수 있는데 수심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갯바위 낚시를 할 때 수심을 파악하는 방법은 찌매듭 위치를 점차 올리면서 채비를 여러 번 흘려보내 밑걸림이 생기는 위치를 알아내거나 수심 측정용 봉돌을 바늘 대신 목줄에 묶어서 이곳저곳 던져보면서 찌매듭 위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전문꾼들이 선호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상황 판단에 자신이 없는 입문자부터 낚시 경력이 오래된 전문꾼까지 다양한 분들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현장의 지형을 감안해서 기초 채비를 만들고 서너 번 정도 흘려보내면서 대략적인 바닥 수심을 파악하다 보면 수중료 위치처럼 아주 중요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 측정 봉돌을 사용하면 정확한 수심을 비교적 빨리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도 의외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중료 위치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기도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알아냈건 갯바위 주변 수심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바닥끌기 조법으로 감성돔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끌기 조법은 흔히 끄심바리 또는 고대구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건 미끼가 바닥층을 훑으면서 끌려오게 만드는 낚시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먼저 채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끌기 조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채비를 일반적인 상황보다 무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심이 10m인 곳에서 1호찌 구멍찌 채비로 반유동 낚시를 하다가 조류가 멈추거나 입질이 없어서 바닥끌기 조법으로 전환을 한다고 할 때 보통은 사용하던 채비 그대로 대신 찌매듭만 위로 한 1, 2m 또는 2, 3m 올린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채비를 멀리 던졌다가 가까이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낚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끌기 조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구멍찌를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부력이 큰 걸로 바꾸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바닥끌기 조법으로 공략하는 수심층은 철저하게 바닥층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미끼를 바닥까지 보내는 게 효율적입니다. 릴지 낚시를 할 때 보통은 수심별 적정 찌부력을 수심 10m일 때 1호 이런 구멍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심이 8m라면 0.85찌, 12m라면 1.25찌, 15m라면 1.5찌. 조류가 빠르면 한 단계 정도 높은 부력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이 어느 정도는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끌기 조법을 구사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공식보다 2배 정도 부력이 큰 찌로 채비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1호찌를 쓸 상황이면 2호찌, 1.25찌를 쓸 상황이면 2.5호찌, 1.5호찌를 쓸 상황이면 3호찌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너무 심한 고부력찌를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끌기 조법을 사용할 때는 최소 2호찌 정도는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바닥끌기 낚시를 할 때 찌 부력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부력찌를 사용해도 입질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찌를 선택했으면 수중찌를 선택해야겠죠. 수중찌는 구멍찌 부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당연히 구멍찌 부력과 같은 침력을 가진 호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멍찌가 1호라면 수중찌도 마이너스 1호, 구멍찌가 2호라면 수중찌는 마이너스 2호,
이게 당연한 채비 구성 방법이고 이런 채비로 바닥걸기 조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채비 손실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변형을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수중찌는 금속이나 나무 재질보다는 고무 재질 하부에 금속이 결합된 고무 수중찌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바닥걸기 조법은 필연적으로 밑걸림을 감수해야 하는데 바늘이나 좁쌀봉돌이 아닌 수중찌가 바닥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밑걸림이죠. 이 상태에서 밑걸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채비를 강하게 당기면 원줄이 끊어져서 찌를 포함한 채비 전체를 손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 재질 수중찌를 사용하면 수중찌가 바닥에 걸리더라도 힘으로 당기면 빠져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금속이나 나무보다 재질이 무르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갯바위 사이에 끼었다가도 힘을 받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고무 수중찌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두 개의 수중찌의 침력은 반반이 아니라 단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멍찌가 2호라면 마이너스 1호 수중찌 두 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1.25와 마이너스 0.85 수중찌를 사용하고, 구멍찌가 3호라면 마이너스 1.5호 두 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2호와 마이너스 1호 수중찌를 함께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때 침력이 낮은 수중찌를 아래에, 침력이 높은 수중찌를 위에 달아야 캐스팅할 때 엉킴도 안 생기고 밑채비 하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무 수중찌를 두 개 다는 이유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수중찌가 바닥에 걸렸을 때 수중찌가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일 때 밑걸림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무 재질 수중찌가 가진 탄성이 두 배가 되면서 생기는 절대적인 장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타, 즉 멀리 던질 때 부피 대비 질량이 높은 수중찌가 구멍찌보다 먼저 날아가서 생길 수 있는 채비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릴찌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2호 이상 구멍찌에 마이너스 2호 이상 수중찌를 사용한 채비를 던지면 가까운 거리는 별 상관이 없지만 멀리 캐스팅했을 때 구멍찌보다 수중찌가 먼저 날아가서 뒤늦게 수면에 떨어진 구멍찌와 서로 얽혀서 채비 하강이 안 되는 트러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중찌를 두 개 사용하면 수중찌의 질량이 둘로 분산된 채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찌와 수중찌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찌로부터 바늘까지의 거리인 찌밑수심, 그리고 목줄, 좁쌀봉돌, 바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찌밑수심은 처음부터 충분히 깊게 주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심이 10m 정도라고 짐작되는 곳이라면 처음부터 12에서 13m 정도로 낚시를 시작하면 됩니다. 채비를 멀리 던져서 끌어오는데 밑걸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곳은 예상보다 수심이 깊은 곳이니까 찌매듭을 한 1m 정도씩 올리면서 캐스팅과 끌어오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목줄의 길이와 좁쌀봉돌의 위치입니다. 일단 목줄은 최대한 길게 주고 낚시를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5.3m가 표준인 갯바위 낚싯대 길이를 감안하면 목줄 길이는 4m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바닥걸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목줄에 닿는 좁쌀봉돌 위치입니다. 좁쌀봉돌 위치는 바늘로부터 30cm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어차피 바닥걸기 낚시를 할 때 목줄의 자연스러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끼가 얼마나 바닥층을 잘 훑어오르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앞에서 채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수중찌의 밑걸림에 대해서 한참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밑걸림은 수중찌보다 좁쌀봉돌이나 바늘에서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좁쌀봉돌을 바늘 위 30cm 정도에 달면 세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침력이 큰 수중찌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 동안 좁쌀봉돌이 수중찌와 먼 거리에서 자체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채비 꼬임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만약 좁쌀봉돌을 돌에 가까이 달면 수중찌가 목줄을 끌고 가라앉는 동안에 목줄이 원줄에 휘감길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늘에 달린 미끼가 최대한 바닥 가까이에서 끌려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장점은 봉돌이 바닥에 걸렸을 때 봉돌 아랫부분만 끊어지기 때문에 바늘만 새로 묶어주면 바로 낚시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목줄을 4m 정도로 다소 길게 사용하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밑걸림이 생길 때마다 목줄을 새로 갈아줘야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목줄을 4m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밑걸림이 생겼을 때 좁쌀봉돌 아래 30cm 정도만 끊어져 나간다면 바늘을 다시 묶을 때 발생하는 손실 10cm 정도를 포함하더라도 한 번 밑걸림에
목줄은 40cm 정도만 손실되므로 3번 정도 밑걸림이 생겨서 채비가 손실되더라도 목줄 길이가 3m 가까이 남아있으므로 충분히 낚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낚시를 하면서 목줄 한 번 덜 묶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끌기 조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바닥끌기 조법은 조류가 흐르지 않거나 너무 느리게 흐르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조류가 어느 정도 흐르는 상황이라도 입질이 너무 없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건 바닥끌기라는 기본 개념은 채비를 멀리 던졌다가 가까운 곳까지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채비를 끌어오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끌어온다고 해서 릴을 천천히 감아들인다고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단지 릴만 감아서 채비를 끌어온다면 바닥을 따라 끌려오던 바늘, 좁쌀봉돌, 심지어 수중찌까지 무엇이 걸리든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밑걸림을 감수하는 낚시가 바닥끌기 조법이라고 하지만은 걸리려면 걸려라, 나는 감을란다,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 안되겠죠. 바닥끌기 낚시를 할 때 채비를 끌어오는 기본적인 방법은 바늘을 포함한 밑채비가 바닥에서 한번 떠올랐다가 다음 위치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밑걸림을 최소화시키면서 바닥층을 꼼꼼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릴만 감아서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끌어오기 동작의 원칙은 낚싯대를 들어서 밑채비를 띄우고 낚싯대를 다시 눕혀서 밑채비를 가라앉힌 다음 릴을 감는 것입니다. 낚싯대 길이가 기본 5.3m이기 때문에 낚싯대를 수평인 상태에서 수지까지 들어올리면 밑채비는 초리대의 흉쇄까지 고려하면 대략 한 5m 정도 비스듬하게 끌려오게 됩니다. 낚싯대를 들어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밑채비가 바닥에서 벗어나겠지만 슬며시 드는 정도로 들어올리면 미끼가 달린 바늘이 바닥층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끌려오게 됩니다. 낚싯대 각도를 다시 수평으로 낮추면 원줄이 느슨하게 되는데 이때 느슨해진 원줄의 여윳줄을 천천히 사리는 정도로만 릴을 감아서 원줄을 회수한 상태로 바늘을 포함한 밑채비가 다시 바닥층에 안정될 때까지 5에서 10초 정도 기다립니다. 여기서 낚싯대를 수직으로 세웠다가 수평으로 낮춰서 원줄을 회수하고 밑채비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체적인 시간은 대략 3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낚싯대를 들어 올리면서 앞의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때 낚싯대를 들어서 밑채비를 끌어온 다음 원줄을 감아들인 후 다시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 그 사이에 입질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미끼를 흡입한 감송돔이 낚싯대를 들어 올릴 때 나타나는 자극에 반응해서 머리를 돌리면서 찌가 빨려들거나 순간적으로 초리대에 후두둑 하는 느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리대 끝부터 미끼까지 채비 전체가 어느 정도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찌 부력과 상관없이 어시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부력질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찌 부력은 입질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때 챔질을 하고 힘겨루기에 들어가는데 입질이 예민한 겨울철에 특히 파이팅 도중에 바늘이 잘 빠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질이 예민할 때는 감성돔이 미끼가 달린 바늘을 충분히 흡입하지 않았을 때 챔질을 하게 될 그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감성돔을 바늘이 빠지지 않고 무사히 랜딩하기 위해서는 추가 챔질이 필수입니다. 덜컥이 됐건 후두둑이 됐건 입질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2번, 3번 추가 챔질을 해서 감성돔 입 주변에 바늘이 확실히 박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입질이 약기로 소문난 겨울철 대물 감성돔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